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미국판 조두순 사건이라 알려져 있는 8살 여자아이의 끔찍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 8월 9일 텍사스 디킨슨의 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제니퍼는 혼자 자는 게 무서웠고 엄마 침대로 가서 함께 자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 일레이는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며 방에 돌아가 잘 것을 부탁했어요. 제니퍼의 잠버릇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니퍼는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레인이 제니퍼를 깨우러 갔을 때 제니퍼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제니퍼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들은 바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어떠한 실마리도 없었고 결정적인 단서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들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제니퍼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이었어요. 사실 모습이 굉장히 처참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니퍼는 정말 다행히도 살아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10시간 넘게 개미 언덕에 누워 있었고 온 몸이 개미에 물린 상태였어요. 그것조차 제니퍼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시 전날로 돌아가서 제니퍼는 잠이 들 때까지 책을 읽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모르는 남자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니퍼를 업고 달리고 있었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남자는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운전할 때도 무릎에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제니퍼를 진정시키면서 다 괜찮을 거야. 난 비밀 경찰이야. 라고 했죠. 제니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았고 납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차 안에서도 4번이나 목이 졸리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니퍼는 너무나 두려웠죠. 그 남자는 제니퍼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달을 보라고 하면서 달의 색깔이 바뀌면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니퍼는 다른 차의 불빛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변할 때 그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태도가 돌변한 남자는 제니퍼한테 너네 엄마 안 와? 라고 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블록을 달렸고 막다른 자갈길에 도착했어요. 제니퍼는 완전 패닉 상태였죠. 그때 그 남자는 제니퍼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섭냐고 라고 했고 있는 힘껏 제니퍼의 목을 조르면서 목을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발목을 잡고 들판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의식을 차리게 됩니다. 발가 벗겨진 채였어요. 그때 제니퍼는 죽은 척을 했고 제니퍼가 죽었다고 생각한 남자는 그대로 들판에 버리고 가버렸죠. 제니퍼는 비명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목을 만져봤는데 피가 흥건했어요. 지나가는 차가 보여도 소리를 지를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죠. 그렇게 의식이 들락날락하고 있다가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깨어났을 때 그때 아이들이 놀다가 제니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된 제니퍼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귀에서 귀까지 목은 칼에 그어져 있었고 개미에 물린 상처와 등에 긁힌 상처 그리고 알몸의 상태로 성폭행의 흔적까지 작디작은 8살 여자아이가 끔찍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성대가 잘려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천만다행이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당장 말을 할 수 없었던 제니퍼였지만 제니퍼가 기억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그리고 용의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쪽지에 적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콧수염을 가진 백인의 30대 남자고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고 초록색 문신이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고 하면서 얼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갖고 있던 담배 브랜드까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이름이 데니스라고 했던 것도 기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렌식 아티스트가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몽타주가 완성이 됐죠. 한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도랑에서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니퍼와 용의자의 옷이라고 판단했죠. 몽타주가 전국에 뿌려졌고 범인은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니퍼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더 다치게 하기 전에 잡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사건 이후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을 때 제니퍼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여정을 함께 해준 조나단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건이 묻히나 싶었을 때 제니퍼는 담당 형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담당 형사 팀 크로미는 제니퍼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은퇴하기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범인을 잡겠다고 했고, 그 말이 제니퍼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19년이 지났을 때 사건 당시 없었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도랑에서 발견된 제니퍼의 티셔츠와 속옷, 그리고 그 남자의 티셔츠와 속옷에서 추출되었던 DNA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1년이 훨씬 넘게 걸리게 되죠. 기다림 끝에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데니스 브래드포드라는 남성의 DNA와 일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데니스는 1997년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에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때 데니스의 DNA가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었고 또 제니퍼가 적었던 쪽지에서 데니스라고 말했던 이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니퍼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니스는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3명의 의붓 아들도 있는 용접공이었죠. 데니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제니퍼가 얘기하고 포렌식 아티스트가 그렸던 몽타주와 제니퍼를 공격하기 몇 달 전 찍었던 데니스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기가 막히게 비슷했다는 겁니다. 데니스가 디킨슨의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두 곳 모두 제니퍼가 납치되었던 아파트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렇게 데니스는 신속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You ever heard the name Jennifer Schuetz? Yes. Did you ever have occasion to come in contact with her? Yes. Tell me about that. No. My whole life for the past 20 years has been utterly and completely because of my mistake. I can tell, obviously, this affects you a lot, but I think you would, if you were to see her, I think you would be extremely proud of her. I really do. Oh, thank you. She's alive. Yes, she's alive. She's alive. She's alive. Let me tell you, she is Oh, God. Oh, God. Well, you have no idea how hard I have prayed for that. I'm a firm believer of Christ.
But I had no idea. Because it wasn't but about 2 days later I ran. And I just took off. 체포된 데니스는 카운티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신형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제니퍼에게 재판을 받기 전 허망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데니스가 감옥에서 목을 매다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제발 자살만은 하지 않았으면 했던 제니퍼의 바람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납치되었던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10일, 제니퍼는 데니스 무덤 앞에 앉아 피해자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당신을 알아내고 체포되기까지 19년 2개월 3일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사람을 잘못 선택했죠. 왜냐하면 나는 19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이 감옥에 있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죠. 나 자신이 당신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내가 맞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또 들을 수도 없었지만 20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데니스에게 성폭행을 당해 불임이 되었는데 유일한 희망은 체외 수정이었고 위츠라는 의사가 제니퍼를 도와 결국 그녀는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합니다. 예쁜 제나라는 딸 아이를 가졌고 이후에 요나라는 아들도 태어났어요. 제니퍼는 내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사건은 다른 범죄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니퍼처럼 강인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도 앞으로 더 발전되는 기술들로 모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